10대에는 큰 꿈을 꿨고 20대에는 그 꿈이 서서히 멀어져 갔으며 30대엔 어느새 그 목표를 잊은 지 오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며 삶의 의미를 서서히 잊어갑니다. 그리고 들리는 사람들의 성공담, 그들의 경험은 마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성공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처럼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나는 꿈도 못 꿀 위험한 도전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험한 도전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뿐이고, 창조가 아니라 모방을 선택했다면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선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창조가 아닌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방, 그리고 리스크가 전혀 없이 성공을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법들을 말이죠. 자수성가 투자자이자 사업가인 모하니시 파브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 대부분의 세계적 기업들은 창조가 아닌 모방으로 시작했다. 저도 이 문장을 듣고서 고개가 갸우뚱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이 사실 누구를 따라한 거라고? 실제로 구글은 빙이라는 기업을 모방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창조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모방했습니다. 워드는 워드 퍼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엑셀은 로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방했죠. 즉,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반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인 월튼 패밀리의 샘 월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어스, K마트라는 슈퍼마켓 체인들을 모방했고, 현재는 모두 월마트가 장악하며 모두의 머릿속에 오리지널이라는 인식을 180도 바꾸어 버렸죠. 모하니 씨는 말합니다. 샘 월튼은 모방에 천재적이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가족들은 차에 두고서 동네의 모든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고 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베낄 수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샘 월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많은 리테일 매장을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 10분만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드러나는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샘 월튼은 최고의 위치에 남기 위해 창조보다는 끊임없는 모방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배우기보다는 한 매장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시켰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생전에 남긴 이 말처럼 말이죠. 이 외에도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라는 한 가지 컨셉을 베끼며 시작한 스타벅스, 심지어 지금의 스타벅스는 오리지널 스타벅스가 아니라 하월드 슐츠가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고 컨셉을 모방하며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모하니 씨는 이 모토를 믿습니다. 모방만 잘해도 90%의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다. 즉,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 무언가를 창조할 필요 없이 누군가 패어놓은 길을 따라가면 된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도전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리스크라는 큰 부담이 있죠. 대부분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한 삶과 가정이 존재하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조금의 두려움을 마주할 겁니다.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모하니 씨는 이런 인사이트를 던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은 리스크가 큰 도전이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사업가들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한한 자산은 시간. 그렇기에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다니기 싫은 직장에서 주 5일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즉, 하고 싶은 일을 시도조차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세상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그것보다 큰 리스크가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혐오하고 85%의 사람들은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예 잃은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말 극소수 빼고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테니까요. 모하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처음엔 직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는 한 주에 168시간이 주어지죠. 그중 직장에서는 40시간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며 생각해보니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한 주에 3, 40시간 정도를 더 내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는 이 부분을 블록들로 설명했습니다. 개당 2시간을 뜻하는 블록들. 우리는 하루 4개의 블록인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렇게 일주일간 56시간을 잠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로 보내며 40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죠. 또한 출퇴근 준비, 샤워, 식사 등 평일에는 하루 4시간, 주말에는 8시간을 사용하며 기타 시간으로 총 36시간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프리타임, 여가 시간으로 소셜미디어,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역시 주중에는 4시간, 주말에는 각각 8시간으로 총 36시간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두가 쓰는 가장 일반적인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사업이나 도전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철칙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일단 직장과 병행하며 시작하세요. 도전 후에는 항상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나 식비 등을 낼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을 항상 남겨놓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를 거예요. 그러니 시작은 프리타임, 여가 시간을 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집을 직장 가까이로 옮겨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좋죠. 물론 만약 직장이 너무 좋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나아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하고 있죠. 90%가 넘는 사람들은 직장을 너무나도 싫어하거나 혹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한평생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싶었던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음악이 들린다면 그 음악을 세상에 꺼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며 모든 시간을 저만의 도전을 위해 쏟았습니다.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지만 제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모방하며 시작하면 되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그도 잘게 시간을 쪼개가며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갔고 직장에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이 힘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여가 시간을 없애고 자신만의 도전을 하는 게 더 재밌고 즐거웠다고 말해요. 자유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과의 술 약속에 나가는 것보다 돈을 벌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와 행복을 느낀 거죠. 정말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 속 그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성공한 모두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모방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스스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꿈꿔온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며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산을 나의 꿈을 위해 투자해 나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봤겠지만 어느 순간 그 격차가 벌어지니까 나는 애초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멈추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창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모방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힌트를 얻었을 때 나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제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을 지나 결과를 볼 때 그 희열 때문에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과거의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러니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싫거나 무언가 다른 할 일은 없는지 그런 궁금증이 든다면 스스로가 보내는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그 시간 속에 성공을 위한 작은 공백을 만들어 보며 시작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음악을 찾아 나만의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주가 아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정,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시간이 사라지는 몰입이라는 경험을 하며 진짜 원하던 삶을 사는 현실을 마주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며 평범했던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더 나아가 하나뿐인 원하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